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 5월 22일이 되겠습니다. 5월 22일은 이제 생물 다양성의 날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이제 살고 있죠. 뭐 다양성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진짜 다양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양성을 강조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뭐 머저리티,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이제 뭐 인간이죠, 인간. 인간이 또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니까 어, 이제 그런 그 어떤 도미넌트한 그런 어떤 인간의 지위를 빼놓고 나면은 사실 나머지들은 뭐 이제 뭐 인간 같은 그런 그 역할과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렇지 못한 것들이 어, 다 각자 나름대로 이제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엄청난 그 다양성이 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의 날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조미 수호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과 미국이죠. 뭐 잘 아시겠지만 1866년에 이제 대동강에서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나서 1871년에 이제 신미양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년 뒤인 바로 그 1876년에 운양호 사건이 있어 강화도 조약을 일본하고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이홍장이라는 친구가 들어와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주선에 의해서 이제 조미 소 통상 조약이 이제 그 맺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882년 5월 20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그 조약이기 때문에 이 조약을 그 기점으로 해서 미국으로 이제 사절단을 이제 파견합니다. 그 사절단 이름이 보빙사인데 저는 맨 처음에 보빙사라고 해서 영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자어더라고요. 하여튼 그 보빙사라는 게 이제 뭐 하여튼 외교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견되는 그런 이제 사절단을 갖다 이제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이제 민영익과 홍영식 그리고 이제 서광범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이제 어, 그 모빙사로다 이제 미국 이제 파견이 되죠. 그래서 미국을 다 둘러보고 세계 일주를 하고서 다시 이제 인천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근대 문물을 보고 왔기 때문에 좀 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그런 일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민영이 민씨 일가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수고 쪽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과의 어떤 이런 조약에 의해서도 근대화는 이제 불발이 되고 맙니다. 이게 1882년이니까 2년 뒤인 1884년에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1894년에 갑오경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얘기하면 모든 게 다 실패를 합니다. 결국은 만국조선으로 이제 결국 나라를 이제 일본으로 넘겨주게 되죠. 예. 하여튼 근대화를 할 수 있었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이제 되는데 바로 오늘이 그 안타까운 순간이 막 지나갔던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조미수 통상조약이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미수 통상조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19세기를 걸쳐서 뭐 미국은 물론 뭐 북미 열강 모두가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이제 관심이 굉장히 커졌죠. 거기서 이제 근대화를 빨리 한 나라가 이제 일본이었던 거고요. 뭐 하여튼간에 미국이나 구미나 이 사람들이 그 이제 오래전부터 그 조선하고 수교를 이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이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 아니 1380년대부터 이제 시작된 그 이제 미국의 이제 관심이죠.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 관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66년에 이제 대동강에서 제너럴 쇼머노 사건이 이제 발생을 이제 하죠. 이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1866년 고종 3년에 있었던 7월 달에 이제 있었던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그 이제 평양까지 이제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이니까 장마철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장마철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제너럴 셔먼호가 그 대동강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이제 올라갔었는데 물이 쫙 빠지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걸쳐갖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양 그 이제 군민들하고 충돌이 이제 일어나고 하여튼 그 이제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불이 이제
불에다 버렸죠. 뭐 하여튼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제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을 뭐 당연히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1871년에 이제 신미양요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신미양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미년에 이제 미국하고 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미자가 들어가니까 신미양요는 미국하고예요. 용인양요는 비읍자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불란서하고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 신미양요는 이제 6월 1일인데 그러니까 1871년 6월 1일 날 발생이 된 겁니다. 이 신미양요는 6월 1일 날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충돌이 일어났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당시에 그 배가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 동양에서 쓰던 배보다는 훨씬 더 그 엄청난 배였잖아요. 뭐 전기기관으로는 이제 엄청나게 큰 배가 이제 검은색을 칠하고 와갖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이제 와갖고 이제 개항을 하라고 요구를 했대. 그래서 그걸 검은 배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에서 구로이 후나죠. 구로이 검은 배. 검정 색깔의 이제 배가 나타났다. 이게 뭐 기존에 자신들이 그 만들어 갖고 쓰던 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커다란 그런 이제 배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거기다 이제 함포를 딱 장착을 하고 이제 다니니까 이 함포 외교가 포함 외교가 됩니다. 그 함 배에다가 포를 이제 장착을 해갖고 이제 그걸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걸 포함 외교라고 합니다. 건보트 디플로마시라고 해서 포함 외교를 통해 조선을 강제적으로 이제 개항을 시키려고 이제 했죠. 근데 사실 신미양요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 큰 성공을 못 거뒀죠. 뭐 미국이 힘이 없어서 뭐 그렇게 됐던 건 아닐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선에서는 우리가 미국 놈들을 이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이제 세국 정책은 이제 더욱 더 강화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접근이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아무런 그 효력이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8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이제 그 체결이 됐죠. 이거는 일본하고 그 이제 강화도 조약을 이제 체결한 겁니다. 조선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야 일본이 니네들이 조선하고 이제 그 조약을 체결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우호적으로 좀그 옆에서 좀 중재를 해달라 이렇게 해갖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나 일본의 중재가 오히려 걸림돌이 돼갖고 이제 그것만 해서 또 안 됐던 거예요. 이제 그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조일 수호 조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1876년에 2월 27일 고종 13년에 조선하고 일본 사이에 이제 체결된 조약이에요. 저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그 불평등 조약이나 다름없죠. 예.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중재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일본이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중재도 안 되니까 이제 청나라에다가 이제 미국이 부탁. 그러니까 청나라에 이제 국양대신이라고 이제 이홍장이 있었는데 거중조정 의사 표명으로 이제 활로를 찾게 됐다. 이 참 그 용어가 어렵습니다. 이제 국양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860년에 청나라가 총리하문을 설치를 하고 그 아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신을 뒀는데 어, 그때 뭐 하여튼 그런 업무를 하면서 이제 조정의 권리를 받아갖고 이제 그 외교를 포함한 대통상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대신이 있었는데 그걸 약칭해서 이제 북양 대신이다 이렇게 불렀다라. 원래는 북양 통상 대신입니다. 그 북양 대신으로 이제 이홍장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응? 그래서 이제 거중조정 의사 표명이라고 합니다. 거중조정이라는 용어가 뭐냐 하면은 조약 체결국이 제3국과 분쟁을 겪게 되면 다른 조약 체결국이 이를 중재해서 의무를 지는 그걸 거중조정이라고 한답니다. 정말 참 역사책을 보다 보면은 저런 용어에 딸려갖고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882년 5월 22일 날 바로 이제 오늘이죠. 지물포에서 이제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과 미국과 수교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글쎄요. 그때 당시에 뭐 좀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라면 뭐 미국하고 그리고 그 아담육에 대해서 지나든지 뭐 어떻게 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 시대에 그 앉은 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해외 견문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자, 그래서 7번 보겠습니다. 조미 수요 통상 조약은 수호 통상 조약은 비록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인 조선 정부가 일부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관세 주권의 보장을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조선 측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뭐 일부 이제 조항에서는 조선이 배제가 됐다라고 하네요. 참 그것도 안타까운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면 강화도 조약에 없었던 최애국 조항이 삽입이 되어 본질적으로는 불평등한 조약이다. 아무래도 뭐 서양 강대국이 와서 이런 걸 더군다나 이제 일본 애들이 그뭐 그렇게 우리한테 우속으로 해줬겠어요. 이제 저희 그거를 이렇게 그 옆에서 도와주면서 자기네들 일본에 유리하게끔 또 그렇게 만들었겠죠. 뭐 그거는 뭐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하고 사는 그 인간관계에서도 다 뭐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조미 소통상 조약이 이제 맺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서 그 다음 해, 음력 4월 7일, 양력으로 5월 23일이니까 내일이 되겠네. 초대 미국 전권공사인 포트가 인천에 도착을 합니다. 1년 뒤에 이제 공사가 오네요. 그리고 나서 와갖고 이제 13일에 이제 조약의 비준을 이제 했네요. 그러니까 공사가 비준한 거죠. 뭐 미국 의회까지 쫓아가고 뭐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또 교통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사가 와서 비준한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음력 6월,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후죠. 조선 정부에서는 민영익을 전권 대신에 임명하고 그의 부관으로 홍영식하고 서광범을 한 팀으로 묶고 가고 이제 미국에 이제 파견하겠죠. 그 파견팀 이름이 바로 이 보빙사예요. 보빙사. 그럼 보빙사라고 해서 참 영어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말이나 뭐 한자에서 보빙사 이렇게 단어가 꾸며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 뭐 어찌됐든 뭐 이 보빙은 초빙에 뭐 이렇게 그 답을 하는 그런 사신이다 뭐 이런 뜻 같아요. 이 보빙사로 이제 이 민영익과 홍영식, 서광범이 이제 미국에 간 겁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은 뒤에 공사 푸트가 조선에 부임하자 고종이 1883년 미국에 파견한 일종의 답례사절로 서양에 최초로 파견한 조선의 외교 사절단이 되었군요. 그래서 이제 이 보빙사 사절이 이제 미국을 가서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뭐 아마 유럽까지 이제 갔다 왔을 겁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한 바퀴 휙 돌고서 이제 돌아왔는데 음, 그 자세한 내용이 바로 이 박종인의 땅의 역사, 함께 신세계를 봤을 때 너무나도 달랐던 그들. 그래서 이 주소가 이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 노트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뭐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이 사람들이 가서 경험한 걸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그만한 실력도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참조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빙사가 이제 세상 구경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개화파가 돼야 되잖아요. 세상 문물을 파고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홍영식, 서광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새로운 문물을 배우려고 하고 어, 그 새로운 문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신세계를 그냥 정말 어떻게 조선 땅에 접목을 시킬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했지만 오히려 그 정권 대신이었던 민영익이 돌아와서는 이제 다시 수구로 돌아가죠. 뭐 일단 성이 민씨니까 민씨 그러니까 뭐 민비의 그 다 가족들이니까 그걸 또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러나 그래도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라면은 정말 큰 결심을 할 수도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반드시 이 땅의 역사를 한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이 조선 조미 또 통상조약 이거의 내용이 이제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전문이 14조로 됐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보면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 조약국인 미국은 즉시 이에 개입. 이거 지금 한미동맹하고 굉장한 그 유사하네요. 거중 조정을 행사함으로써 조선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이죠. 이걸 왜 이용을 못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1953년에 와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저 조약을 받아내죠. 그게 한미 동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905년 7월 29일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인 시어더 루즈벨트는 일본과 카스라 테프트 조약을 체결하며 조선과의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뭐이 문기가 뭐 어느 정도 역사적인 현실에 부합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뭐 루즈벨트가 파기한 거랑 다름없죠. 카스라 테프트 조약은 7월 29일 날 체결이 됐는데 이건 제가 또 내용을 쭉 정리를 해서 7월 29일 날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의 카스라가 뭐 공사였나 뭐 아마 내각 대신이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테프트
미국에 있는 뭐 어떤 관리였겠죠. 이 둘이 이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 간의 조약도 아닌데, 어,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언약이 이제 마치 조약같이 그렇게 이제 작동을 이제 한 거로 보여지는데, 그거는 제가 7월 29일 날 좀 상세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해갖고서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약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조약 내용 제1조 필수 3조네요. 서로 돕자는 얘기죠. 이것은 뭐 어느 조약이든 어느 뭐 하다못해 물건을 사고 파는 그 계약서에도 판매 계약서에도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서로 돕고 서로 믿자라는 얘기죠. 우위를 표시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2조에서 영사 업무를 이제 규정을 했네요. 이거 뭐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2조는 영사 업무에 관련된 거다. 뭐 당연한 얘기죠. 외교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면 이 영사 업무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뭐 영사관을 계획, 거기에는 이제 취해법권 지역이 되니까,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군대가 주둔할 수도 있고, 뭐, 군대가 아니고, 뭐, 무관이 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겠죠. 3조가 밀무역 금지 및 처벌이다. 예. 공식적으로 이제 조약을 맺으니까, 이게 좀이, 어, 통상조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무역에 대한 그 조약이기 때문에 밀무역이 허용이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밀무역은 당연히 금지하고 또 이제 밀무역을 한 사람한테는 이제 처벌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밀무역을 하면은 그 선적 화물을 이제 나액 몰수를 다 한다. 당연히 그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처벌을 받겠죠. 그다음에 이제 취해법권은 그렇죠. 뭐 아까 그 영산무에서 잠깐 그 언급을 해드렸는데 취해법권이라는 거 뭐 당연히 그 취해법권 지역이 됩니다. 영사관은 여기 좀 글자가 조금 이제 작은 글씨로 나왔는데 제가 이거 사실은 그 이제 이 텍스트 원본을 쫙 만들고서 제가 점검을 하는데 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 무역. 서로 이제 무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세를 물린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관세 정률은 뭐 30%를 넘지 못한다. 뭐 5%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류지. 뭐 무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미국 사람도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그 사람들이 거류할 수 있는 그런 거류지를 그뭐 임차한다든가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편 규제가 있죠. 이건 뭐 마약이니까. 뭐 사실 뭐 중국도 그 아편 전쟁을 이제 치르고 뭐 이렇게 난리를 쳤지만은 어찌됐든 아편은 마약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그 이제 엄격하게 이렇게 그 규제를 이제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량난지 양국 수출 금지 이건 뭐 흉년이 들어가고서 진짜 뭐, 이 조선이라는 땅 내에 있는 사람들도 밥을 먹을 쌀이 없어갖고 굶는다라면은 양곡을 수출할 수는 없죠. 아무리 뭐 미국이 뭐 자기네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금지를 하는데,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기면은 처벌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홍삼 수출 금지를 했는데, 만약 미국민이 밀매를 하면 그것도 몰수하고 위반자는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거래. 이건 뭐 지금도 무기거래는 굉장히 엄격하죠. 뭐 도검류라든가 총포류 이런 거 들어올 때는 뭐 진짜 국가 없이는 그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용.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장사를 하다가 보면은 현재 있는 조선 사람 아니면 우리 그 조선 사람이 미국 가서 뭘 하려고 하다 보면 미국 현지인을 고용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5년 후 뭐 재교섭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뭐 카스라테프트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라기보다는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뭐 계약이 만료돼서 파기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자세한 거는 카스라테프트 조약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3조 문서 서명. 뭐 당연히 뭐 어, 서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조선은 한문을 사용하고 어, 영문을 사용한다면 한문을 여기에 첨부해서 오해를 피하도록 한다. 이제 뭐 똑같은 말로 써놓고 나도 서로 해석이 달라서 이제 재판으로 가는 게 이제 예, 계약서의 그 종착역은 법원입니다. 그다음에 특권 및 특례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네. 아, 이 당시 조선은 이렇게 기진맥진한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이 되겠습니다. 국제 생물 다양성 또는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은 생물 다양성 문제 증진 후에 유엔이 승인한 기념일로 바로 오늘 5월 22일입니다.
그래서 1992년 5월 22일 날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에 있는 그 도시죠. 해안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구 정상회담에서 이 협약을 이제 채택을 했네요. 그러니까 바로 5월 22일이 바로 국제생물 다양성의 날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000년 12월 29일 날 생물 다양성 협약이 발효되면서 협약 채택일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이 되겠습니다.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은 UN 포스트 2015 개발 의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범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새 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죠. 네. 물론 지속 가능해야죠. 뭐 가다가 중단이 되면은 그건 뭐 물론 뭐 가다가 아니 하면은 중지하면은 뭐 간 만큼은 이득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뭐 간 만큼 이득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계획된 거에 비해 보면은 이제 뭔가 목표를 달성 못한 거니까 그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은. 자, 생물 다양성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 이해관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농업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죠. 뭐 농업이 중간에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먹고 사는 그 문제가 되죠. 곡물이 없으면은. 근데 그런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만든 요인들이 바로 사막화, 토지 형평, 가뭄.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죠. 가뭄을 넣었을 때 물을 어떻게 보관해 놓을 건지, 토지 황폐화 되는 거, 뭐 나무를 심어갖고 사막화 형평을 막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 지속 가능하려면. 그리고 물과 위생. 물도 뭐 고인물은 썩는다고 그냥 그 가끔 그 아프리카 그 현지 그 얘기를 이렇게 그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면 참 굉장히 힘들죠, 거기. 현지 그 로프 형식으로 그 보도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냥 아주 지저분한 물을 그걸 이렇게 떠서 마셔야 되는 그러면 이제 수인성 전염병이 생겨갖고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건강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제 당연히 뒤따라와줘야 되고 에너지 또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거 하려면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과학 기술 혁신, 지식 공유, 역량 이게 다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탄력성과 도시에 잘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데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운송이 또 돼야 되죠. 가다가 뭐를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운송이 안 되면은 결국 물을 절로 옮기려고 하는데 운송이 안 되면 저쪽은 물이 부족해지는 거죠. 바로 이 물의 위생의 문제도 생기고 가뭄이 또 뒤따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기후변화 및 재난 오염을 감소시켜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바다와 숲, 뭐 바다가 청정해야 되고 숲도 울창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원주민을 포함한 취약 집단. 이거 당연히 관심을 두고서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줘요. 그러다 보면은 식량을 풍부하게 생산을 해야 되지만은 서로 그 부족한 쪽으로 식량을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서로 같이 먹는 건데 이걸 또 안보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갖고 뭐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날 이제 들어오는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원하는 세계, 모두를 위한 미래에서 인식이 되어 있다. 이런 우리가 원하는 세상, 그리고 모두를 위한 저 먼 미래,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생물의 다양성 이거 굉장히 그 확보를 해야 되겠죠. 또 그걸 확보하려면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제 뒤따라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가 원하는 세계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게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이걸 잘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 구축을 해놓고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해마다 테마를 갖고서 이제 다들 모여서 이제 토론하고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2000년, 2003년 해서 쭉 또 그 해마다 산림, 해양, 물, 섬, 생물 등등 해갖고 음식, 자연, 뭐 그다음에 2022년 작년에는 모든 생명을 위한 공유된 미래를 구축한다라는 주제로다가 이 생물 다양성의 날에 큰 명제를 지시해 놓고서 이제 뭔가 문제를 자꾸 도출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바로 이날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참 뭔 짐승인지 모르지만 아주 살려달라는 건지 아니면 살려준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빨이 보이는 거 보니까 빨간 입술과 이빨이 보이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줘서 좀 살맛이 난다. 뭐 그런 뜻 같으네요. 네, 이상 5월 22일 우리 조미수 통상조약과 세계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